안녕하세요. 가을이면입니다. 오늘은 존재를 구분하는 필수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단의 존재란 특정 사람이라는 개체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인간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장애와 사고로 신체 일부가 기계 또는 인공조직 등으로 대체된 경우, 좀 더 극한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뇌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가 인공조직으로 바뀐 경우.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상황과는 반대되는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 부분이 생체 조직이 아닌 경우. 자, 1번과 동일한 반대쪽 끝에 있는 상황이라면 뇌만 칩이고 다른 조직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체 조직인 경우. 여기서 칩은 뇌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판단은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둘 모두 인간이다. 두 번째, 둘 모두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세 번째, 한쪽만 인간이다. 사용한 조직이 피부기관과 외경상 매우 흡사한 경우라면 더 나아가서 어느 쪽이 인간이 더 가까운가 라는 질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동물과 인간의 구성 요소가 서로 바뀐 경우, 사람의 뇌에 동물의 신체가 조합된 경우, 동물의 뇌에 인간의 신체가 조합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인간일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신체의 일부가 소실되고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뇌가 소실되고 다른 모든 신체가 정상인 경우. 또 뇌만 활동 가능한 상태. 뇌만 활동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신체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활동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공급원 등은 생체 조직이 아닌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을 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테세우스의 배. 자, 테세우스의 배라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는 파란 나무 조각 100개로 이루어진 배입니다. 자, 하루에 한 조각이 새 것으로 교체될 겁니다. 자, 하루가 지나서 파란 조각 하나가 녹색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인가요? 자, 다음 날이 돼서 두 조각의 녹색 조각이 있는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00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0일 후의 녹색 배는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한 가지 논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교체되어서 나온 원래 파란 나무 조각을 다른 장소에서 조립을 해 볼게요. 자, 똑같이 시간이 경과되어 갑니다. 100일이 지나면 기존 부품으로 이루어진 배가 한 척 더 나오겠네요. 두 배 중에 어떤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가요? 혹시 녹색 배가 테세우스의 배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파란색 배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 없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파란 배가 테세우스의 배라면 그럼 완성되기 전에 조립되어 가는 도중 그 어느 순간부터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녹색 배는 어느 순간부터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앞의 질문에 답을 정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둘 다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2번보다는 1번이 더 원초적 인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은 유사한 비율이 높다는 양적 판단보다는 결정적인 것에 따른 직접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질문은 앞의 것보다는 의견이 더 많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자 쪽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를 통해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앞의 것들보다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 다 아닐 수 있다는 판단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뇌사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죠. 정상적인 뇌활동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 기준이 지금의 법률도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경우는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3과 4로부터 뇌활동 또는 그 정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첫 질문 1과 2에 따라서 생물학적 구성요소가 필수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뇌 자체보다는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결론, 이 대답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찾아봐야겠네요. 자, 개체로서 개인을 구분짓는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 체계입니다. 특정 개인으로서 존재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요건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다른 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고 체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이라는 인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요소죠. 스스로를 인식하여야만 그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까요. 동음이의어나 동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개성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 그리고 경험으로부터의 자신의 판단이 쌓여오고 축적된 경향성으로부터 자신의 주관과 철학이 성립되어져 왔을 겁니다. 첫 번째인 사고체계가 없다면 세 번째 요소인 기억을 갖추더라도 두 번째 요소가 성립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인간으로서 성립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 그 자신을 특정 개인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겠죠. 첫 번째 요소가 전제, 두 번째 요소가 본질적 주요사항이라면 세 번째는 작은 단위의 구성 물품의 조합일 겁니다. 개인의 경험과 그 판단사항이 쌓여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우선순위와 주관이 결정될 것이고 이래서 개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구성 요소에는 생물학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대체되더라도 개인의 고유성이 유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간은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만들어져서 매일 0.2% 정도의 세포가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00일이 지나면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1년 반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태세수에 비해서 100일 후에 녹색배가 된 것입니다. 사고체계와 자신이라는 인지, 기억은 다른 세포들에 저장되거나 기능되어서 계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본인이 스스로의 자존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육체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연장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주요한 소망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는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불로불사. 불사는 다른 의미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나 프로세스의 삭제 같이요. 하지만 불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미래의 초고도화 사회에서는 아마 뇌를 업로드해서 웹상에서 인식체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이 미래의 초고도의 사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유사한 점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뉴런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정기적으로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자극이 구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인간의 뇌는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뮬레이션 우주나 또한 그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가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를 부정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면 하나의 인류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는 물리적 경계에 대한 것이지 산업체로서의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의 사고체계,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체계에서 각각의 판단을 내린 뒤 다수결을 통한 하나의 의사가 그 외부로 겉으로 나타난다면 밖에서는 하나의 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또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앞에서 정의한 세 가지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요소이지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일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그를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꽤 중요한 것이 유일성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충분한 사고체계를 가진 복제인간이 나타난다면 각 개체는 각각이 자신이라고 인지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 배우자, 친구 등의 관계에서 그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는 그 둘에게 동일한 경험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억 등에서 달라질 것이고 이때부터는 두 개체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판단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그런 필요충분 조건들, 일반론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존재를 구분하는 필수 요소 세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